애착이론과 정신분석 책, 피터 포나기의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애착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대상관계에서 상실이 발생하면 유대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낯선 환경과 낯선 감정에 대한 내 내적인 평가, 그것과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낯설음에 대한 제 조직화하는, 그로 인해서 이 낯설음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겪은 걸 내 스스로 안정권으로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애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애착이라는 건 조절 기전이 생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안정권으로 만드는 것. 감정의 영역, 대상관계의 상호작용, 그 모든 게 내가 안전 기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애착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양육 대상은 정확히 이쪽인데 다른 애착 대상에게 뭔가를 형성하려 하는 거, 낯선 환경에 대한 탐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려운 감정을 얼마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미소 짓기와 울기와 기기를 통해서 애착 그리고 탐색, 두려움의 어떤 양태를 이제 발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해서 SSP라는 실험을 해요. 환경을 아이에게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의 스트레스를 주어서 아이가 얼만큼 애착에 반응을 보이느냐 살펴보는 실험인데, 분리개별화, 우리 마가렛 말러 많이 배웠죠. 분리가 되어 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해요. 미소로 받는지, 회피를 하는지, 우는지, 비조직화돼서 아예 상실되는지. 다시 한번 애착을 정리하자면, 복잡한 정신적 삶, 우리 매번 다 적응해야 되는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 체계로서 유도해가는 과정 자체를 애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환경에서 애착은 어떻게 분류하는가라는 걸로 해서 네 가지: 안정적 애착, 불안 회피성 애착, 불안 양가적 애착, 비조직화 애착. 첫 번째 안정적 애착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를 이제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정적 애착 패턴은 돌보는 이, 내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돌보는 이가 위안을 주고 내가 그 위안을 받고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이 조절되는 것, 그것이 안정적 애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방실이라고 하죠. 진짜 90년대 같다. 방실이라는 안정적 애착이 잘 형성되는 아이가 있는데, 돌보는 그 양육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요. 긍정적이었던 사건, 기쁨의 사건, 아름답고 나에게 충만하게 느껴졌던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성격 변수가 있는데, 낮은 불안, 낮은 적개, 그로 인해서 높은 자아 탄력성. 이 내가 변화무쌍한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높은 자아 탄력성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의 감정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포인트가 부정적 정서 이해에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구나, 이게 부족해서 내가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완벽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을 갖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애착의 실험 연구를 잠깐 보셔할게요. Soon after, Lisbeth gets a cue to leave the room. Lisbeth comes back into the room and the camera records how Lisa reacts. 안정적 애착이라는 것은 애착 대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표상 체계를 만들어졌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24시간 다 붙어 있는다고 애착이 좋은 게 아니라 부재 시와 다시 재결합 시에 불편 감정에 대한 안정권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 뜻해요. 이런 아이는 커서 사회생활 능력면에서 정말 탁월하게 우월하고, 그 역량은 이제 또래 관계에서 역량이 좀 뛰어나며 사춘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경쟁이 있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획득해요. 두 번째는 불안 회피성 애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불신이에요. 극심한 폐쇄나 음식 거부라든지 거식이라든지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몰라서 위축되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태를 이제 불안 회피성 애착인데, 우리 방실이가 한참 좀 삐졌네 이렇게. 뭐야, 알고 봤더니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A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이런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박탈과 상실 경험이 많이 축적되다 보면 불신이 생기게 돼요. 돌보는 이에 대한 유효성, 저 양육 대상이 나에게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됐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자극을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감정을 하향 조절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무관심의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얘는 뭐 손갈 것이 없어요. 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뭐 떼쓰지도 않아요. 엄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재회 시에 나를 원하지도 않아요. 날 괴롭히지 않아요. 사실 가만 보면 당신한테 기대가 없는 거지. 지금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게 아니다. 재회 시 흥미를 보이지 않는 양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양태로 커요. 나중에 컸을 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기술, 기능, 재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야, 너 이거 잘한다. 아니에요. 전 이건 못해요. 아니, 잘한 거에 대해 얘기하면 잘한 거에 대한 리액션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야 된다는 거지. 나에 대한 기대를 나도 너한테 갖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하지 마 라는 어떤 양태로 부정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사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양태로 가다 보면 당연히 또래관계에서 어렵죠. 그 높은 우울과 불안, 적개심 안에 있어서 정신사회적 질병이 있고 낮은 자아 탄력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baby puts her hands to her face in a sad expression, puts her face down. When she picks her up, she keeps her head down, her arms out, and then she sits in the chair holding the baby. The baby's still sullen. 이런 회피성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무시형 성인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보느니 너 결국 당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움받을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누군가의 선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형태의 어른으로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담을 오면은 치료자와 관계에 얽혀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이제 뭔가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고 라포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상담보단 정신분석처럼 오랜 동안 구조를 염두한 치료가 좀 더 예후가 좋다. 세 번째는 불안 양가적 애착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위안과 안정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미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엄마가 위안을 준다고 해도 엄마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붙어는 있지만 절대 엄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양가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분리시의 고통을 겪죠.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 양육자가 들어와도 안심하지 않아요. 계속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많이 울고 아주 자지러지게 울고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양육했던 양육자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근데 돌아왔을 때 아직 분기를 처리하지 못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피상적이에요. 내가 내 진심의 감정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과잉과 내 감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진짜 감정으로 관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 감각 추구를 원하고 집중, 결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을 속이면 당연히 이제 생활 양태에서 뭔가를 많이 속이게 되죠. 강박적 도둑질로서 발달 이상의 조짐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적 박탈 조짐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안엔 그 복수, 경계선처럼 뭔가 너무너무 원하지만 그 안에 유기불안에 대해서는 그 큰 어떤 그 불안이 있죠.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그 내가 죄책감도 느끼면서 우울도 느끼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박탈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굉장히 불안한 양태와 조용히 반응 없는 어떤 발달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의 불안의 가장 주 원인이 되는 양가적 애착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Mother's left, and when she returns, she picks him up. He can't calm down. He's still upset. She offers a toy to amuse him or to comfort him or to distract him, and he slaps it away. She offers another. He slaps it away. He's angry. 이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집착형 성인으로 이제 대부분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료자의 말에 지지적이거나 협조적이지 않는 양태로 계속 분석과 힘겨루를 그냥 지칠 때까지 하다가 치료자에게 의존적으로 탁 걸리는 순간 치수 때때려 전화해서 그 금기라는 어떤 선을 넘는 굉장히 어려운 그 집착형 성인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의존성 병리에 히스테리성과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조직화 애착에서 포인트는 해결책을 못 찾은 유아예요. 내가 겪는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이게 뭐야? 따라가야 되는 안정적인 대상이라는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한 양가성을 넘어서 아예 해결되지 않는 양태로 혼란성이 이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과 동시에 폭발적인 그 공격성이 나오는 양태로 이제 일어납니다. 긴밀함을 추구하러 엄마들 막 가지만 내 애착 대상 같은데
뭔가 나한테 공포를 주는 대상이어서 주춤해요. 다가가지만 안기지 못하고 엄마 뒤로 숨는다거나 정확하게 애착이 되지 않고 거리감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활동하다가 얼어붙거나 그리고 허공을 한참 응시하는 양태의 어떤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불능하고 감정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좁아지면서 경직된 반응으로 일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죠. 부모들의 역사를 보면 부모로 인해서 아이가 학대를 받아도 문제지만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학대당하는 걸 보거나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면 이런 무력감과 공포증에 지금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우울증과 조울증, 알코올릭, 물질 남용들의 가족 환경 안에 있는 아이면 무력성과 어떤 추동력이 나올 수 있는 놀이 안에서는 난폭한 공상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팍 나왔고 굉장히 통제를 하려고 들고 무기력하고 전적인 억압을 당한다. 엄마와 헤어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아이는 항상 친구나 낯선 일을 반기는 7개월 된 아이였다. 엄마와 헤어진 4개월 후 아기는 무기력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흔들어 보아도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양육을 받은 아이는 낯선 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에게 선뜻 안기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돌린다. 혼란된 애착 유형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로부터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팔다리를 뻗은 채 꼼짝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엄마가 안아줬을 때도 몸이 늘어지고 무기력해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엄마가 과연 위로의 대상인지 혹은 또 다른 불안의 대상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전전두엽과 변연계에 자극이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편도의 어떤 자극이 돼요. 상실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해요. 시상하부가 손상돼서 재기능을 못하다 보니 적절한 코르티솔 분비가 어려워져요. 뇌실질 파괴로 인해서 인식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료성, 그 간질 발작 같은 것들이 혼동성이 신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당연하죠. 내적인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아예 조합되지 않는데 외부 현실은 당연한 일인 거죠. 사회적 인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초점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계도 못하니까 당연히 사회생활 어려움을 겪는다. 안정된 아동은 제외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개방적이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묘사를 한다. 그리고 회피성 아동은 뭔가에 무관심하고 너 이쁘다 이쁘다 하는 신체적인 접촉과 정서적인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부정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듯한 양태를 보인다라고 하고, 양가적인 아동은 친밀함을 강렬히 추구하고 아이처럼 굴고 이제 수줍어하는 두 가지의 양태가 있다. 비조직화는 통제하려고 들면서 무기력한 양태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아동으로서의 애착을 형성하려면 엄마가 아이의 이런 몽상과 그 창의적인 창조의 그 몽상에 얼마나 잘 응해주고 대응해주느냐, 알파 기능으로서 담아준다. 비언어적 특성인 이런 신체적 친밀성, 그 연결을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이 애착, 즉 낯선 환경에서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탐구하는 영역, 내 역사에 끊어져 있던 감정의 연결성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낯선 환경과 낯선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건강한 애착을 이룰 수 있다.